생방송 도중 남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한다. 방송을 들어온 시청자들은 남자에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시청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 그 누구도 남자가 뛰어내리려는 것을 직접 막진 못했다. 시청자들은 화면 너머 건물에서 떨어지려는 남자를 시청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분 뒤 남자는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남자는 차 위에 떨어졌고 화면에 살짝 비춘 남자의 머리에서는 조금씩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방송은 지속됐고 이 소식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져 뉴스에도 보도되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방송에 몰려들어 시청자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사람들은 화면에 보이는 장소를 유추해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경찰이 왔다. 경찰은 오자마자 방송을 껐고 다음날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며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한편 경찰은 남자가 왜 죽었는지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남자의 새로운 사실이 공개되었다. 남자는 부모님이 없었다. 1년 전 남자가 24살 때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로 죽었고 그 이후로 남자는 계속 혼자 살아왔다. 경찰은 계속해서 남자에 대해 조사해봤지만 부모님이 없다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다른 정보는 얻을 수 없었다. 남자가 죽기 3개월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 밖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경찰은 남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우연히 남자의 수첩을 발견했고 그 수첩에 적힌 내용으로 마침내 남자가 죽은 이유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도대체 남자는 왜 죽은 것일까? 마침내 남자가 죽은 이유가 공개되었다. 도대체 남자는 왜 자살한 것일까? 경찰은 남자가 3개월 전 일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3개월 전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실 남자는 3개월 전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자살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또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다시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송인도 아닌 남자가 왜 방송을 켜고 자살한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이 의문은 경찰도 밝혀내지 못했고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며 사람들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궁금할 것이다. 남자는 왜 방송을 켜고 자살한 거지? 생각할 것이다. 그럼 이제 남자의 시점으로 돌아가보자. 사실 내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암 말기 상태였고 의사의 말로는 최대 3개월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좌절하지 않았다. 이미 24살에 부모님도 잃고 앞으로 인생을 혼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혼자 남은 나에게 희망이란 1년 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병원에서 난 암을 치료할 돈도 없었고 치료할 수도 없었다. 자살할까? 그냥 확 죽어버릴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문득 내 눈앞에 건물 옥상이 보였다. 그때 난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 생각났다. 어차피 죽는 목숨 3개월을 채우는 날 투신하는 것이었다. 난 옛날부터 뉴스를 보면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이 궁금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건물에서 떨어질 때 그 느낌이 궁금했다. 투신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떨어진 것일 텐데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 너무 궁금했다. 난 어릴 때부터 자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렇게 나의 수첩에는 마지막 버킷리스트 오늘부터 3개월 채우는 날 투신하기가 적혔다. 그렇게 3개월 뒤 난 쇠약해진 몸으로 힘겹게 건물에 올라가 투신하려고 했지만 막상 건물에 올라가서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그래서 난 내 마지막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방송으로 내 마지막을 알리고 싶었다. 내가 이 세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방송을 켜고 몇 분 뒤 난 투신했다. 떨어질 때 느낌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후회되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세상은 이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해졌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자 세상은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땅에 떨어진 로또를 주었는데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